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58의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멋지게 늙는다는 것이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 재훈과 결혼한 지 3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정년을 2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사진 동호회에 빠져들었고 저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30년 넘게 가정에만 매달려온 제게 남편의 새로운 취미는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 제주도 출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냉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좋으시겠네요. 혼자 즐기시라고.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지고 잠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다음날 아침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손주들을 맡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언제나 단정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지만 저는 그녀의 완벽함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세요? 저는 무뚝뚝하게 답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이 나이에 힘든 게 어디 한두 가지야.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걱정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싫었습니다. 제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한 어머니, 든든한 시어머니로 남고 싶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저는 늙은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주말 대학 동창 미경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모교에서 동창회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다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날 저녁 옷장을 뒤졌지만 마땅한 옷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편한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저는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염색을 하고 파마를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새 옷도 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창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젊어 보였습니다. 미경이는 날씬한 몸매에 세련된 옷차림이었고 은주는 밝게 웃으며 사람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친구들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즘 필라테스 다녀 피부과 시술 받았더니 확실히 달라. 남편이랑 유럽 여행 다녀왔어. 저는 그 자리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 삶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경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아야, 요즘 뭐 하며 지내? 저는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손주들 봐주고 그러지 뭐. 미경이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그랬는데 어느 날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 싶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멋지게 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외모를 가꾸는 것일까? 취미를 갖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나이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까?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 풍경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여보도 다음엔 같이 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어울려. 재훈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다음날 수진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문화센터 수강권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요가센터인데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 요가가 필요해 보여? 수진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어머님이 요즘 힘들어 보이셔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힘든 게 뭐가 있어, 난 괜찮아.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후회했습니다. 왜 저렇게 화를 냈을까? 그날 저녁 작은 아들 민철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여자친구 데리고 갈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민철이는 40이 넘도록 결혼을 미루던 아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를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철이가 데려온 여자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35살의 이혼녀였고 9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지은이라는 그녀는 밝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철이가 왜 이런 여자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철 씨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희 딸도 아빠처럼 따라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철이가 착하긴 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이혼녀의 아이까지 있는 여자라니. 그들이 돌아간 후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괜찮아요? 민철이가 저런 여자랑 결혼하는 거. 재훈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민철이가 좋아하면 된 거 아니요? 우리가 뭐라 할 입장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렇게 무책임해요. 자식 일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게 불편할까? 며느리도 남편도 친구들도 이제는 작은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지난번에 미안했어. 그 요가 수강권 아직 있니? 수진이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어머님 있어요. 제가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요가센터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했지만 강사의 지도를 따라 몸을 움직였습니다. 옆자리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도 2달 됐는데 정말 좋아요. 우리 함께해요. 그녀의 이름은 혜란이었고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혜란은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제가 너무 초라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저를 위해서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요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재훈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요가센터 다녀왔어요.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요가를? 그의 놀란 표정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요? 내가 요가하면 이상해요?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좋은 일이지. 당신이 뭔가 하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그날 저녁 식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재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 어디 갈까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재훈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냥 당신이랑 오랜만에 둘이서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주말에 우리는 근교의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재훈이 추천한 곳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책로를 걸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요즘 많이 외로웠어요. 당신이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외로웠던 게 아니라 재훈도 외로웠다는 사실을. 미안해요, 여보. 저도 제 생각만 했네요.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나이 들어서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큰아들 민수가 와 있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 부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수진이랑 자꾸 부딪혀요. 저는 며느리에게 했던 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수진이를 힘들게 한 건 아닐까?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자기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대요. 특히 엄마 앞에서요.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내일 시간 되면 우리 둘이 차 한잔할까? 수진이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어머님 좋아요. 다음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구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수진이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항상 어머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썼는데 그게 오히려 벽을 만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이는 제게 완벽한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었고 저는 수진이에게 강한 어머니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서로에게 좋게 보이려다 보니 오히려 더 멀어졌던 것입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편하게 지내자. 나도 완벽하지 않아.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무렵 혜란과 요가 후에 차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혜란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살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등산 모임도 나가고 그림도 배웠습니다. 혜란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혜란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정아씨, 저도 처음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남편 없는 삶이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제 선택이라는 걸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나이 든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멋없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멋없는 건 나이가 아니라 도전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민철이가 다시 지은과 함께 왔습니다. 이번엔 지은의 딸 예린이도 함께였습니다. 예린이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위해 특별히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예린아,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만든 거야. 예린이가 조심스럽게 맛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맛있어요. 식사 후 지은이 설거지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많이 걱정했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받아들이실까 봐요. 저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당황스러웠어. 하지만 민철이가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이 되는 거잖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엔 모든 게 불편했는데 이젠 받아들이게 되네요. 재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연 거지. 그게 멋지게 늙는 첫걸음 아니겠소. 저는 재훈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다음 주 요가센터에서 혜란이 제안했습니다. 정아씨, 우리 같이 등산 모임 나가볼래요? 거기 좋은 분들 많아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혜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모두 제 또래였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환갑이 넘어서 대학에 다시 들어갔어요. 배우고 싶었던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죠. 다른 분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평생 꿈꿨던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래된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젊었을 적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스케치북과 색연필이었습니다. 저는 미대를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포기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그림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30년 전 제가 그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새 스케치북을 샀습니다. 색연필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선을 그었습니다. 손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재훈이 제 그림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당신이 그림을 그렸어요? 몰랐네.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거예요. 이제라도 다시 해보려고요.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소. 예전보다 훨씬 빛이 나요. 며칠 후 수진이가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손주들이 제 그림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그렸어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옛날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단다.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문화센터에 취미 미술반이 있던데 등록하시는 게 어때요? 저는 수진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문화센터 미술 수업은 일주일에 2번이었습니다. 같은 반 수강생들은 대부분 제 또래였습니다. 선생님은 젊었지만 친절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선생님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경숙이라고 해요. 남편 따라 이민 갔다가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제 저를 위해 살려고요. 경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경숙은 삶에 대한 철학이 남달랐습니다. 정아 씨 있잖아요. 우리 나이에 중요한 건 남들 시선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미국에서 그걸 배웠어요. 나이 들수록 당당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녀의 말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큰딸 지혜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지혜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되게 좋아 보여. 뭔가 달라졌어.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사는 거야. 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멋있어. 나도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어. 그날 저녁 지혜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도 있고 동료들과도 잘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 같았으면 참으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혜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해. 지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 기대에 부응하려고 너무 애썼어. 근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져.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됐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 무렵 동창 미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아야,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많이 궁금해.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미경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아야, 너 정말 달라졌다. 예전엔 뭔가 움츠러든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활짝 핀 것 같아. 저는 미경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가도 시작했고 그림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미경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해. 나는 여전히 남들 눈치만 보며 살고 있는데. 저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플라워 디자인을 배우고 싶거든. 근데 남편이 뭐라 할까봐. 애들도 엄마가 그런 거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해? 내 인생인데. 내가 행복해야 가족들도 행복해. 미경이 제 말에 용기를 얻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부터 플라워 디자인 학원에 등록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도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사진 전시회가 있는데 당신도 같이 가줄 수 있어? 저는 흔쾌히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같이 가요. 전시회장에서 재훈의 사진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몰랐던 재훈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섬세하고 감성적인 사진들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재훈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인정해주니 기쁘. 전시회를 보고 나오는 길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연인처럼 걸었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봅시다. 나이 들어서 더 좋은 것도 많잖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 민철이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연락했습니다. 2달 후였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손수 만든 앨범이었습니다. 예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아 예쁘게 꾸몄습니다. 예린이에게 보내는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지은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불안해요. 저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가족이 되는 건 시간이 필요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우리가 되어가면 돼.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민철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그리고 예린이도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민철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은도 아름다웠습니다. 예린이는 새 드레스를 입고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예린이에게 앨범을 건넸습니다. 예린아, 이거 할머니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예린이 앨범을 펼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피로 연장해서 하객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친구들도 왔습니다. 혜랑과 경숙도 왔습니다. 그들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정아씨 정말 멋진 시어머니예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이.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혜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씨, 우리 봉사 모임 하나 있는데 같이 안 할래요? 양로원에서 어르신들 말벗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혜란의 권유에 용기를 냈습니다. 첫 봉사 날이었습니다. 양로원은 생각보다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생기가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는 85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계셨습니다. 외롭지만 의연하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나는 말이야, 이제 내 인생 정리하는 중이야. 후회 없이 살았는지 돌아보고 있지. 할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할머니처럼 될 텐데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멋지게 늙는다는 것은 결국 후회 없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미뤄왔습니다. 언젠가 하겠다는 핑계로 오늘을 놓쳐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민순의 가족과 민철이네 가족 모두 모였습니다. 지혜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어. 너희들한테 상처도 많이 줬고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였어. 아이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항상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너희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내 기준으로만 너희를 판단했지. 그게 미안해.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님께 인정받으려고만 했지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지은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요. 저는 며느리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서운했던 점도 나누고 고마웠던 점도 나눴습니다. 재훈도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 이제라도 잘하고 싶다. 아이들은 모두 울먹였습니다.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더 행복해 보이세요. 지혜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자기 인생을 사니까 우리도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변하니 가족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권했습니다. 정아 선생님도 작품 내세요. 정말 실력이 늘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그림이 전시될 만한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경숙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아 씨 해봐요. 우리 나이에 뭐가 두려워요. 도전하는 게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경숙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후회하지 말자.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랐습니다. 전시회 개막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재호는 제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하오. 이런 재능이 있었는지 몰랐네. 손주들도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그림 정말 예뻐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희망이 느껴져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보여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알아준 것 같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며칠 후 미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아야 나 플라워 디자인 자격증 땄어. 이제 작은 공방을 차리려고. 너 덕분이야. 내가 용기를 줬어. 저는 미경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미경아 정말 잘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혜란도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상담 자원봉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아씨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제가 힘들었던 시간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요. 저는 혜란을 응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무렵 수진이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저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동안 아이들한테 미안했거든요.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 선택을 존중해.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린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모녀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어머님 예린이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할머니 댁에 오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저는 예린이를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 아이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상담 좀 해주세요. 저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는데 더 바빠질 것 같아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답은 내 안에 있어.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생각해봐. 승진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 감사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재훈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이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네요. 재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한 거지. 나이 들어서 더 지혜로워진 거요. 주말에 등산 모임에서 새로운 분을 만났습니다. 영이라는 분이었는데 65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암투병을 끝내고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영희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것을.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양로원 봉사를 갔을 때 그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나 곧 떠날 것 같아. 그동안 고마웠어.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잔잔하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후회 없이 살았어. 일주일 후 할머니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할머니의 영정 사진 속 미소가 평온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렇게 떠날 것입니다. 그때 후회 없이 갈 수 있을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겠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그날 밤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버킷리스트 만들어요.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보자고요. 재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저는 재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싶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날 밤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유럽 여행 가기, 손주들과 캠핑하기, 부부 사진 찍기, 부모님 산소 찾아뵙기, 가족들에게 편지 쓰기. 하나하나 적어가며 우리는 설렜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는 항상 자랑스럽다고 썼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좋은 며느리를 넘어 소중한 딸이라고 썼습니다. 민철이에게는 용기 있는 선택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썼습니다. 지은에게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예린이에게는 특별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예린아 할머니의 사랑하는 손녀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행복해. 할머니는 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단다. 언제나 할머니가 응원하고 있어. 편지를 쓰며 눈물이 났습니다. 지혜에게는 가장 긴 편지를 썼습니다. 지혜야, 엄마의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한테 많은 걸 강요했지. 미안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말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각자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편지를 읽고 모두 울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봐요. 너무 감동이에요. 수진이도 눈물을 닦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님 사랑해요. 예린이도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아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훈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멋진 가족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혜랑과 경숙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진짜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고마워요. 혜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아 씨야말로 제게 힘이 됐어요.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경숙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 씨, 우리 서로 의지하며 멋지게 늙어가요. 나이 먹는 게 두렵지 않게요. 저는 두 친구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있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재훈과 저는 첫 버킷리스트를 실행했습니다. 부부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우리는 젊은 이들처럼 다양한 포즈를 취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 정말 사랑스러우세요. 완성된 사진을 받아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멋진 부부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든 모습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화센터 미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정아 선생님, 계속 배우실 생각 없으세요? 심화반이 있는데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고민 없이 답했습니다. 네, 계속하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행복했습니다. 수진이와 지은이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식사 후 재훈이 발표했습니다. 내년 봄에 우리 가족 모두 제주도 여행 갑시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좋아요, 아빠. 저도 설렜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우리는 그날 밤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미소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정아야. 잘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요가 센터에 갔습니다. 혜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아 씨 오늘 표정이 정말 좋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행복해서요. 매일이 감사해요. 혜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가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멋지게 늙는다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에 감사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나이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58의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 제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성장하며 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재훈이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저는 재훈을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재훈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소. 당신과 함께 늙어가서.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멋지게 늙는 것이구나. 자존감을 지키며 사랑하며 성장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나이가 들어도 빛나는 사람으로 남는 것. 저는 이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